안녕하세요. 헥슬톡입니다. 오늘 기존에 공개된 혈맹 전직 3종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6종의 혈맹 전직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본 어센던시처럼 전반적으로 모두 활용도가 높은 혈맹 전직은 아니기 때문에 꽤 많은 유저분들이 기존 전직 포인트를 같이 사용한 것 치고는 파워나 개성에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퍼포먼스적으로 압도적인 기대감을 받고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대로만 나온다면 어쩌면 오전령 이후로 가장 전령이 주목받는 시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역의 보스인 리키아를 처치하게 되면 리키아의 혈맹 전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 중에는 매우 파격적인 전직 패시브가 존재합니다. Farewell to Flash라는 혈맹 전직 노드는 전령 스킬이 각각 점유된 최대 마나의 1%당 전령의 버프 효과가 2% 증폭되는 효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시로 기존 점유 마나가 25%인 전령 스킬이 마나 점유를 50%까지 늘리면 전령의 버프 효과가 100% 증폭되며 이는 다양한 아이템 및 노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전령 버프 효과와 시너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매우 높은 전령 버프 효과를 얻게 됩니다. 리키아의 해당 혈맹 전직 패시브를 할당하기 전에 소형 패시브에서 전령 버프 효과 25%를 획득할 수 있으며 문신을 통해서도 한 개당 5%의 버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12시 위치 쪽 노드에 있는 불화의 장인 3포인트를 할당해서 40%를, 중형 스킬 군주화를 통해서 20%를, 그리고 위치 전직인 엘리멘탈리스트의 경우에는 66%를 보유할 수 있으며 결합지도의 보스 몬스터를 처치하면 드랍되는 각종 결합 반지, 일명 신서 반지에서도 버프 효과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전령의 버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다양한 케이스를 통해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령을 각각 2개씩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크게 순수의 전령과 재의 전령, 그리고 천둥의 전령과 얼음의 전령을 세트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먼저 순수의 전령과 재의 전령은 각각 물리피해 증폭과 물리피해 퍼센트만큼 화염피해를 추가로 획득하는 일명 개인 옵션이 존재합니다. 이 둘의 전령 효과가 올라가게 된다면 증폭된 물리피해가 더 높은 수치로 화염피해 개인이 되는 시너지 구조를 가지게 되죠. 버프 효과가 130%, 그리고 전령의 각각 점유 만화가 40%라고 할 경우에는 25레벨의 순수의 전령 기준 약 54%의 물리피해 증폭을, 그리고 재해 전령의 경우에는 91%의 화염피해 개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천둥의 전령과 얼음의 전령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전령 모두 각각의 플랫을 플레이어에게 버프 효과로 제공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전령을 모두 사용한다면 3위일체 빌드에서도 적합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25레벨 천둥의 전령의 경우에는 약 112에서 443의 플랫을, 그리고 얼음의 전령은 219에서 332의 플랫을 제공하며 해당 전령들은 특히 전령의 레벨이 늘어날수록 플랫 제공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령 레벨의 효율이 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령을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앞서 말한 결합 반지의 버프 효과를 한 가지로만 집중시켜 반지에서만 최대 120%의 버프 효과를 보유할 수 있으며 고유 소형 스킬 군주얼인 고독한 전달자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전령의 버프 효과를 50% 증폭하는 옵션을 얻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이전령보다 더 높은 점유, 더 높은 전령 효과와 마지막으로 고독한 전달자의 50% 증폭까지 합쳐져서 이전령보다 더 높은 전령 효과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25레벨 순수의 전령 기준 무려 약 141%의 물리피해 증폭을, 재해 전령의 경우에는 240%의 개인을, 천둥의 전령은 295에서 1168의 매우 높은 수치의 번개 플랫을, 마지막으로 얼음의 전령의 경우에는 579에서 874 수준의 플랫을 얻게 됩니다. 단일 정령으로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보시다시피 매우 압도적인 증폭량을 체감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케이스를 효과적으로 써먹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령의 점유 만화 비율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POB를 통해서 본인이 계획한 가장 효과적인 점유 만화 플랜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령의 레벨을 올려주는 우두머리 모조품 투구의 경우에는 스킬의 만화 점유 효율 증가가 붙어있기 때문에 전령의 점유 만화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며 엘리멘탈리스트로 플레이할 경우에도 전령 효과는 증가하지만 전령의 스킬 만화 점유 효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와 반대로 에센스 1 반지를 통해서 점유 만화를 감소시켜 전령의 만화 점유를 늘릴 수도 있으며 추가적으로 전령에 만화 배율이 높은 보조 스킬을 연결해서 점유 만화를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계산되어 원하는 점유 만화를 얻게 된다면 매우 높은 성능의 전령을 토대로 다양한 빌드에 적용할 수 있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물리 기반 주문과 어택 빌드입니다. 속죄의 낙인과 천상의 단도 같은 물리 주문은 물리 기반 빌드이기 때문에 순수의 전령, 재의 전령과 같은 전령 효과의 효율을 높게 받게 되며 특히 모든 피해가 점화를 유발하게 되는 엘리멘탈 리스트로 플레이할 경우 물리 기반 점화 빌드의 가치도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순수의 전령만 쓴다는 가정하에도 방열, 낫질과 같은
물리 기반, 물리 지속 피해 빌드에도 크게 어울립니다. 이외에는 물리 DPS가 높은 무기를 사용하는 공격 빌드에 적합한데 화염 컨버트를 통해서 매우 높은 화염 피해를 기반으로 어택 빌드를 구성할 수도 있으며 순수의 전령의 효과만 대폭 증가시켜서 높은 수치의 물리 피해 증폭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전령을 통해서 플랫을 확보하는 케이스입니다. 원소활이나 이번에 많은 주목을 받는 완드 빌드처럼 무기에서 높은 원소 DPS를 바탕으로 강해지는 빌드에 있어 전령으로만 플랫이 충분히 충족되기 때문에 새로운 빌드 설계가 가능하며 특히 해당 무기로 주는 피해가 2배가 되는 모순과 같은 아이템을 사용한다면 전령을 통해 높은 플랫이 2배가 되기 때문에 기존에도 해당 방식을 살려서 접근했던 냉기 플리커와 같은 빌드나 각종 근접 빌드의 연구 가치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라를 다양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에센스 웜을 사용하는 경우 한 가지 오라는 확보가 가능하며 꼭 에센스 웜을 사용하지 않아도 의식 컨텐츠를 통해 획득 가능한 다양한 망령들이 플레이어의 오라 수준은 아니지만 충분히 유용한 오라를 제공하게 되며 특히 이번 시즌부터는 망령들이 죽어도 다음 맵에서 다시 부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망령이 사라져서 다시 구매하는 등의 불편함도 사라졌기 때문에 해당 방식을 통해서도 단점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해당 기제가 현재 너무 고평가받고 있기도 하며 실제로 이대로 나오면 다른 혈맹 전직에 비해 급이 매우 좋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패치 이전에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분명 존재하며 만일 조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